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낮부터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씨가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낮부터는 구름 사이로 따스한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왔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가벼운 겉옷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1km가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이 26도, 경주와 영덕, 울진이 27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맑은 날씨들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태풍 찬투의 진로에 따라서 유동적이겠지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어서 미리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철강공단의 대기오염 피해가 심각한데도 포항시와 포스코 등의 대책 수립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직접 피해 조사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색 조끼를 입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철강공단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환경성 질환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나 가족 중에 폐가 안 좋으신 분들 있으면 꼭 이렇게 연락하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설명을 들은 주민들은 처음 듣는 일이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이런 그걸 홍보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미 환경부 조사 등을 통해 포항 주민들이 심각한 환경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이뤄진 코호트 조사에서 포항과 광양공단 인근 주민들은 상하기도 감염과 호흡기 계통 질환, 비염, 두드러기가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포항 주민의 경우 소변 중 카드뮴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2.4배, 수은 농도는 1.8배 더 높아 중금속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립환경원 조사 결과에서도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악성 종양으로 인한 포항 산단 주민의 사망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중금속이나 다양한 물질들이 이미 포항시로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포항이 폐암이 전국 1위인 이유가 이것으로 인한 발생되는 요인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실제로 시민단체가 지난 4월 포항의 대기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철강공단 인근 청림동과 제철동 등지 주민을 상대로 직접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과 공단 유해물질 사이의 관련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실제 피해 사례가 어떤지 실태 조사에 직접 나선 겁니다. 특히 포항시와 포스코가 철강공단 대기오염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시민들이 직접 나서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말로만 상생이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포스코 이런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포항 산단의 주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덕군은 화재가 난 영덕시장을 대체할 임시시장 개설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옛 야성초등학교 부지에 마련되는 임시시장은 상하수도 설치를 완료하고 오늘까지 컨테이너 47동을 설치해 오는 14일부터 추석 대목장을 열 계획입니다. 한편 영덕군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점포에 10월 부가분부터 신축 시장 입주 시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음식을 집이나 일터로 배달시켜 먹을 때가 참 많은데요. 이 코로나 이후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음식점마다 민간 배달 앱에 내는 수수료가 큰 부담입니다.
이를 덜어주려고 경북 공공배달앱 먹개비가 어제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시의 떡볶이 전문점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경북 공공배달앱 먹개비로 주문이 밀려듭니다. 중개 수수료는 1.5%로 기존 민간 배달앱의 절반이 안 됩니다. 광고비나 앱 초기 화면에 잘 보이게 하려고 내는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매출에 광고비를 포함하면 한 9%에서 10% 정도는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공공앱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가 없고 수수료만 1.5%다 보니까 매장을 운영을 하는 데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 커피숍은 매장 매출과 배달 매출 비중이 8대 2였지만 코로나 이후 5대 5가 됐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수료의 공공 배달앱 출시가 반갑습니다. 공공 어플을 사용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이제 나가는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조금 더 서비스를 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할인해서 살 수 있는 지역 화폐를 쓰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민간 앱에선 쓸 수 없는 국민 지원금도 공공 배달 앱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공공 배달 앱이 성공하려면 소비자들이 음식 주문을 할 때 많이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맹점 수를 많이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경북 공공 배달 앱 가맹점 수는 5,000개 가량, 민간 앱 가맹점 7,000개보다 2,000개가 적습니다. 경상북도는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이득이 되도록 해서 앱 사용을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제 소비자한테도 덕이 되고 결국은 가맹점주한테 수수료 부분에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쿠폰이라든가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도록 현재 경산과 구미, 포항 등 11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내년 초까지는 경북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주시는 어제부터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10만 원 선불카드 형태로 23개 읍면동 사무소에서 배부하며 49개 아파트 단지 현장 접수처에서도 어제부터 나흘간 배부했습니다. 한편 직접 신청이 어려운 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나 직계 가족이 없는 거동 불편자 등은 시설장 등을 통해 신청을 받거나 공무원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의 노동정책이 낙제점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노동정책 기본 조례나 노동조사관 제도, 노동권익보호관 제도 등 다른 지자체는 적극 도입하고 있는 정책인데 대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대학교 57 사회연구소가 고용단체와 노동단체, 전문가 등 16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대구의 노동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3%를 차지했습니다. 노동 문제는 노동단체에서, 일자리 문제는 민간 법인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현안으로 꼽은 것은 청년 인구 유출과 저임금, 고용 불안정 순이었습니다. 대구시 고용노동 정책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1.73점으로 낙제점이 나왔습니다. 노동단체의 점수가 가장 박했고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의 평가도 1점대에 그쳤습니다. 대구 지역에 대해서도 외부적인 평가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내부적인 평가도 외부 평가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게 굉장히 좀 비판적인 평가가 나왔다. 달리 얘기하면 대구시가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관심이 없는 수준이고. 대구시가 도입해야 하는 노동정책으로는 지역 노동정책 기본 계획 수립이 제일 앞에 꼽혔습니다.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노동정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 대구의 노동정책을 담당할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항상 노동을 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노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사실은 시민을 위하는 길이 곧 노동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등에 따른 지역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 100여 등계 학급을 대상으로 초중고 사교육비 2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내실화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와 담임교사, 방과 후 학교 교사 등에게 33개 항목을 묻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실시한 1차 조사와 이번 2차 조사 결과를 취합해 내년 3월 공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 24시간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 이른바 필수 노동자라고 불리면서 누구보다 고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수당은커녕 법이 정한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는 더 많아지고 힘들어졌습니다. 면회를 할 수 없는 가족을 대신해서 더 자주 안부를 챙기는 건 기본. 아침은 밥은 뭐 잡쌌어요? 혹여 바이러스를 옮길까 청소도 어르신 목욕도 전보다 2번, 3번씩 더 합니다.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출퇴근길 동선도 매일 적어내야 합니다. 어느 곳보다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험수당은커녕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받고 있어서 생활조차 힘듭니다. 월급제 해가지고 기초 간혹 보장만큼이라도 되면은 아무래도 좀 낫죠. 근데 뭐 턱없이 기초고 생활 금액도 안 되니까. 전국 요양서비스 노조가 장기 요양기관 104곳의 요양보호사 임금 명세서를 분석했습니다.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96%, 시급제는 80%가 정부가 정한 요양보호사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월 평균 차액은 34만 원, 1년으로 치면 1인당 400만 원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장기 요양급여에 포함시켜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는데 기관마다 임금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수가당 최소 인건비 비율을 고시해놨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고 처벌 기준도 없어서 지키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이렇게 처우가 더 악화된 이유가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손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데 저희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임금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전국의 요양보호사는 50만 명, 대구에만 3만 4천여 명 있습니다. 노조는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요양보호사의 표준 임금을 법제화하고 개별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연호 문화센터에서 제16회 울진 금강송 송이와 친환경 농산물 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축제에는 온라인으로 송이를 판매하고 요리사와 함께 송이 요리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마련했으며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울진군은 연호공원 내 공연장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소품 공간을 만들어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공연을 보며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프로농구 KBL 리그의 대구 연고팀이었던 대구 오리온스가 연고지를 고양시로 옮긴 뒤 10년 만에 한국가스공사 농구단 창단 소식이 들려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고 합니다. 대구 실내체육관엔 다시 농구의 계절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석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의 KBL 가입 협약식. 한국가스공사 본사가 위치한 대구를 연고지로 발표할 것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대구시 관계자가 없었고 지금까지 연고지 발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와
가스공사가 전용구장 건립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농구단 유치와 함께 가스공사가 전용구장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면서 이 부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적정 가격 제공이라든가 또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반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들어왔습니다. 이런 요청으로 해서 지금 이제까지 그 유치가 일단 가스공사는 유치를 했고요. 단지 이제 경기장에 대해서 정점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눈앞에 다가온 리그 개막 준비가 먼저라며 전용구장은 시간을 둬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경기장을 건설한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고요.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경기장 건설 필요성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조건이 성숙되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스공사는 대구에서 리그 개막을 염두에 두고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대구시도 일단 대구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을 하고 개막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체육회는 농구단 유치와 새 전용 경기장 건립이 둘 다 해결되려면 경기장 문제는 일단 양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에 우리가 좋은 시설이 더 생기는 이런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3년에서 5년 정도는 감내하고 참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대구시와 가스공사의 온도차가 분명한 가운데 순조로운 개막전을 위해선 이제 발전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시민들과 농구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령구장 MOU 문구라든지 아니면 훈련장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쟁점만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겨울을 대표하는 종목인 농구가 없던 도시 대구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가스공사 농구단 창단. 가스공사가 대구 연구의 농구단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지 2021-2022 시즌 개막까지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북에서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올해 벌집 제거 출동 횟수는 11,365건으로 특히 7월 3,900여 건, 8월 6,200여 건 등으로 급증했습니다. 벌쏘임 사고 피해자도 지금까지 547명 발생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벌초 작업 때 벌집에 유의하고 예초기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개최하는 2021 국제문화재 산업전이 어제부터 4일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안전, 방제, 수리, 복원 등 다양한 전시관 280개가 설치되고 문화재 산업 생태계 조성과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 지역 주민들을 위해 6개월간 구호 우편물을 무료로 배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체국 예금가입 고객 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되면 내년 3월까지 타행 계좌 송금과 통장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하고 포항 지역 우체국 ATM 기기에서 우체국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우체국 보험 가입자는 내년 3월까지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도 주어집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월성원전 3중 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조사단이 지난 3월 구성된 이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5개월간 실시한 3중 수소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조사 계획도 수립하게 됩니다. 날씨가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낮부터는 구름 사이로 따스한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왔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가벼운 겉옷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1km가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이 26도, 경주와 영덕, 울진이 27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맑은 날씨들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태풍 찬투의 진로에 따라서 유동적이겠지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어서 미리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